연임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플랜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과 함께 최근 김어준 총수의 스탠스를 두고 언론들이 소설을 쓰는데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총수의 경고가 왜 중요한지 자세하게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이 대통령은 돌아올 수 있을지 제 솔직한 심정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와대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론 발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9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의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는 데 대해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와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헌법 128조 2항이 그 내용으로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공소 취소권처럼 지금 상당히 여론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간신배 같은 발언이 어떻게 보면 권력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주군이 듣기 좋은 말만 찾으면 조정에는 오직 아첨하는 자들만 남게 된다. 한비자가 남긴 이 오랜 경고는 권력자의 주변에 왜 늘 달콤한 혀를 가진 자들이 가득 차게 되는지 그 근원적인 까닭을 말해줍니다. 간신히 몰려들어 군주를 눈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군주 스스로가 간신을 원하고 불러 모은다는 뼈아픈 역설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알바가 주목한 것은 권력과 간신이 맺고 있는 기묘한 공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신의 강교함에 속아 정치를 망친 지도자를 가리켜 비운의 피해자처럼 동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눈으로 바라본 간신은 실상 더할 나위 없이 쏠쏠하고 쓸모있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직원은 알아서 걸러주고 가시 같은 정적은 대신 잭나이프를 들고 달려들어 치워줍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되어 민심의 포화가 쏟아지면 모든 책임을 홀로 뒤집어 써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권력자는 그저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손절의 선만 깔끔하게 그으면 그만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가려주는 대가로 현재와 미래의 자리를 보상받는 자, 그리고 그 자를 이용해 손 안 대고 코를 풀며 책임에서 쏙 빠져나가는 자, 둘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철저히 서로의 욕망을 주고받는 공생의 파트너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의 진면목을 가늠하는 가장 솔직한 척도는 바로 인사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의 허물은 감싸 안으며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이는 어떻게 모욕하고 공격하는지 곁에 B급, C급, D급의 인재들만 모아놓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권한을 쥔 자의 솔직한 의지이자 수진인 셈입니다. 간신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주고 권한을 쥐어주며 든든한 보호막을 쳐주는 저 어둠 속 볼트모트 같은 거대한 권력자가 뒤에 버티고 서 있을 때만 날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간신들이 판치는 조직을 보며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가 아닐 것입니다. 누가 저 사람을 골랐고 왜 정체가 드러난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가? 몰라보고 쓴 것이 한두 번이라면 무능의했으나 정체가 천하에 드러난 뒤에도 여전히 감싸고 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무능에 교활함까지 더해진 진짜 암군의 증거일 것입니다. 간신이 많아서 암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암군이 간신을 필요로 하기에 주변이 온통 어둠에서 채워진다는 서늘한 진실, 권력의 그늘 아래서 춤추는 그림자들을 보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진짜 주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시민 작가의 경고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진영 양대 스피커라 볼 수 있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판단했다면 김어준 총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최근 뉴스 브리핑을 보면 계속해서 순방 성과를 김어준 총수는 어필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현 상태가 위험하다라는 우려만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곧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100% 기대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김어준 총수도 지금의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무 개입 등등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확실하느냐? 유시민 작가께서 얼마 전 답에 나왔을 때 삭제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였다고 저는 보입니다. 정원호를 띄웠다든지 조정식을 국회의장으로 밀었다든지 김민석을 칭찬하며 현재 당대표로 밀고 있다는 것들, 이 부분이 상당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고 봅니다. 이유는 김어준 총수는 더 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단기 이슈만 바라보는 짧은 시야의 스피커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김 총수는 다음 정권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은 절대 불가하니까, 즉 우리끼리 분열해서 정권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유시민 작가는 약간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습니다.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답에서 밝혔듯이 김어준 총수는 김어준의 방식대로 이재명 정권, 진보 정권을 돕고 있는 것이고, 유시민 작가는 유시민 작가 방식대로 이 대통령을 돕는 것입니다. 즉 김 총수가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느냐는 댓글이 요즘 많이 달리는데 그는 나무도 보지만 숲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큰 그림을 읽을 수 있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바둑적인 관점으로 형세 판단을 해보면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은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 대통령을 매우 좋아하고 존경하며 그가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최근 제 생각과 다른 그리고 실망적인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그가 다시 우리 지지층에게 사랑받고 우리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길 희망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선의의 마음으로 정부를 더 날카롭게 비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